안녕하십니까.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어깨 통증, 어깨 질환에 대해서 3강 충돌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충돌 증후군이라는 거는 어떤 병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병의 일련의 과정, 저희는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이 모델을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 팔을 들게 될 때 이 위에 있는 천장골에 가서 이 뼈의 상완골이 힘줄에 이렇게 부딪히게 돼 있거든요. 정상적인 분들은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깨에 힘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이제 이게 충돌이 되게 되는데, 이 뼈와 이 상완골두와 이 힘줄이 붙어 있는 이 부착부하고 이 천장골이 이렇게 부딪히게 돼서 우리가 그거를 생기는 병을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초기에 심하지 않은 단계에서부터 이게 점점 심해져 갖고 병이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돼서 결국은 어깨 충돌 증후군으로 인해서 그 사이에 끼어 있는 힘줄이 양말이나 옷이 이렇게 찢어져 갖고 해져 갖고 펑크가 나듯이 구멍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특징적인 것은 어깨를 들어 올릴 때만 아픈 거죠. 가만히 있을 때는 심하지가 않아요, 통증이. 대신 가만히 팔을 내리고 있는데도 아프다, 많이 아프다, 그러면은 그거는 상당히 염증이, 진물이 많이 나오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는 건 충돌로 인해서 힘줄 자체가, 그 연부 조직이 상처가 생긴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어디가 이렇게 긁히거나 상처가 생기게 됐을 때 그 부분을 어디에다가 옷에나 아니면 어디 부딪히거나 이렇게 쓸리게 되면은 상당히 통증이 심해지지 않습니까? 이게 진물이 많이 생기면 밑으로 이렇게 흘러서 어떤 분들은 여기 부분이 많이 아파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사실은 이 모델에서 보면 이 옆에 부분은 크게 힘줄이 부착되는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진물이 밑으로 흐르거나 아니면 여기에 통증이 연관되어 있는 방사통이라고 그러는데, 연관되어 있는 그 신경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아픈 건데 여기가 아픈 걸로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진물이 이렇게 밑으로 흘러서 아픈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팔을 들어 올릴 때 통증이 심하다, 가만히 있을 때도 이 통증이 있다 그러면 염증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특히 밤에 많이 아픕니다. 밤에. 낮에 막 쓸 때는, 일할 때는 모르는데 상처가 계속 이렇게 상처가 난 다음에 저녁 때 됐을 때 진물이 나고, 보통 저희가 밤에 되면 눕지 않습니까? 어깨뼈가, 날개축지뼈가 뒤에서 이렇게 약간 30도 앞으로 기울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눕게 되면 이게 이렇게 펴지면서 그 부분이, 그 다음에 어깨 위에 있던 팔이 팔무게 때문에 밑으로 내려왔던 게 눕게 되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충돌을 또 유발하게 되기 때문에 밤에 눕게 되면 충돌 증상이 더 생기기 때문에 충돌 증후군인 사람들은 증상이 더 악화되는 거죠. 뒤척이다가 많이 아프고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세요. 그리고 아주 특징적인 거는 팔을 밑에서 움직일 때는 충돌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팔을 들어 올리다가 보면 90도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그 부분이 가장 충돌이 많이 일어나는 시기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오히려 팔을 밑에서 있거나 팔을 아예 만세로 이렇게 쑥 들어버리거나 되면 통증이 오히려 줄어들고, 90도 주변에, 우리 의학적으로는 동통궁이라고 해서 동통아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 30도, 60도에서부터 120도 정도, 저희가 얘기하는 90도 정도, 90도 정도 됐을 때가 가장 충돌이 많이 일어나는 각도예요. 그래서 자가 진단을 하시려고 했을 때 움직이는 건 다 괜찮은데 특히 움직일 때 90도 정도 팔을 들었을 때 이렇게 하면서 팔을 안 들어지거나 힘이 쭉 빠지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나는 어깨 충돌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충돌로 인해서 어깨를 싸고 있는 어떤 조직들이 염증이 있어갖고 팔이 염증이 있고 아프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데 제한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대신 충돌 증후군으로 인해서 이게 염증만 있는 거냐, 손상이 있어서 부분 파열이 되냐, 완전히 찢어졌느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찢어지진 않았지만 염증이 있고 초기 단계인 경우다 그러면 힘줄은 다 붙어 있고 하니까 염증 치료를 하고 그 나머지 힘줄이 찢어지지 않게 남아있는 힘줄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더 진행이 돼서 아예 힘줄이 찢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뭐 수술을 한다든지 이어주는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부터 파열되는 말기 단계까지의 모든 거를 통틀어서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십견과의 차이점은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십견은 어떤 특정 나이에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1차성 오십견을 얘기하는데 50세 그 중장년인 경우에 많이 생기는 경우고 어깨 충돌 증후군은 더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그래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최근에는 이제 젊은 분들도 운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동도 많이 하고 잘 쓰지 않는 근육들을 움직이게 한다든지 아니면 자세가 잘못된 상태에서 한 번 운동을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어깨에 손상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어떤 직업적으로 어떤 동작을 특정적으로 계속 오랫동안 하게 되면 결국은 자꾸 마모가 되고 닳게 되고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깨 힘줄 자체가 한 번으로 인해서 손상받을 수도 있지만 만성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손상을 받게 되거든요. 그렇게 돼서 어깨를 싸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있는데 충돌을 방지해 주기 위해서 쿠션 역할을 해주는 저맥낭이 있는데 저맥낭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먼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도 있지만 1강, 2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십견은 특정 각도에서 못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움직이는 거, 측방, 뒤로 하는 거 다 안 움직인다. 어깨 충돌 증후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돌이 일어나는 그 범위에서만 못 움직이는 거고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다른 범위에서는 충분히 다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진단을 두 개를 비교해서 진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깨 충돌 증후군은 제일 정확한 진단은 사실은 신체 검진이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신체 검진상에서 충돌 증후군으로 어깨에 병변이 있겠구나. 특히 움직이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으니까 관절 주머니가 아니라 오십견은 아니네. 그리고 팔이 어느 정도 들어지고 다 움직이고 오십견은 아니네. 그러면 특정 각도에서 움직임이 제한돼 있고 통증이 있다. 어깨 충돌 증후군이네. 어깨 충돌 증후군 안에선 뭐가 병이 있을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순 방사선 촬영을 하여서 일단은 관절 구조가 어떤지를 확인한 후에 정확한 더 진단을 위해서 초음파나 MRI를 시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젊은 분들은 저는 뼈가 병이 아닌데 엑스레이를 꼭 찍어야 되나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당연히 그렇게 찍어봐야 되는 이유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어깨 힘줄이 하는 역할이 팔을 눌러주거든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게 되면 팔의 그 뼈의 위치가 천장골의 위치하고의 그거를 변화를 알 수가 있는데 물론 당연히 젊은 분들이니까 관절염은 없고 모든 부분이 깨끗해요. 하지만 힘줄이 눌러줘서 원래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기능을 못하고 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팔이 약간 위로 이렇게 엑스레이상으로 올라와 있어요. 관절염은 없는데 팔이 위로 올라와 있다. 힘줄이 기능을 잘 못하고 있다. 위로 올라와 있다는 얘기는 충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간접적으로 진단을 또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 아프지 않은 팔과 양쪽을 같이 단순 방사선으로 찍었을 때 두 개가 비교했을 때 이쪽에 비해서 이쪽이 약간 올라가 있고 이쪽이 아픈 게 아마 충돌 위로 올라가서 자꾸 되고 기능이 좀 떨어져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러면 이 힘줄에 어떻게 문제가 있나? 그걸 보기 위해서는 초음파를 먼저 촬영하죠.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MRI까지 하지만 일단 초음파로 해서 외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깨에 통증을 일으키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물주머니, 저맥낭에 신경들이 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부어 있으면 통증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맥낭염이 있느냐, 그 물주머니의 상태가 어떻냐 초음파상으로 다이나믹하게 직접 확인하고 또 대표적으로는 그 앞쪽에 있는 이두박근이 지나가게 되는데 이두박근 아까 말씀대로 컴퓨터를 한다든지 팔 동작을 앞에서 많이 하는 그런 주부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두박근 건염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이용해서 염증이 생길 수 있고 그 신경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통증을 느낄 수 있는 여러 부분들을 확인해서 그런 부분에 염증이 있고 여러 가지 염증 중에서 특히 환자분은 이두박근 주변에 진물이 많이 나와 있군요. 환자분은 저맥낭의 힘줄은 괜찮습니다. 저맥낭의 물주머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돌 증후군 안에서도 세분하게 대해서 진단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진단도 하고 치료하게 되는데 단순 방사선도 필요하고 그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그 힘줄 자체에 저맥낭에 문제가 되는 염증이 어느 정도인지 손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초음파 검사나 MRI 검사가 필요합니다. 어깨가 이렇게 아프시다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목에 병이 있어서 그게 목에서도 신경이 눌리거나
허리처럼 그런 증상이 생기게 되면 방사총으로 해서 어깨 쪽으로 아프다 그래서 어깨가 아프다고 나는 어깨가 아파요 하지만 사실은 목이 병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외래에서 신체 검사를 해보면 금방 구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환자분한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깨 충돌을 일으키게 하는 어떤 각도에서 팔을 움직여 봅니다. 환자분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움직이실 때 어깨가 많이 아프세요? 그런 경우에 목이 문제가 있으신 분인데 어깨가 안 아프신 분들은 저요? 어깨는 괜찮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러면은 이거는 어깨가 병이 아니라 환자분은 어깨가 아프시다고 얘기해서 접수해서 난 어깨가 병이 있어서 오셨지만 사실은 제가 진찰해 보면 오히려 목을 움직여 보실까요? 그래서 목을 이렇게 움직이고 목을 좌우로 회전시켰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좀 땡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척추센터 목에 대한 병이 있으시니까 진찰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진찰을 먼저 받으셨는데도 좋아지긴 했지만 아프시다 그러면은 그때는 어깨에 대한 치료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또 목에도 병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깨에도 병이 있고 목에도 병이 두 가지가 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픈 거는 어깨 때문에 나 물건 들다가 요번에 어깨를 다쳤어. 어떤 특정 힌트가 있거나 어떤 자세에서 분명히 아프다 했을 때는 그걸 치료를 해드려야 되고 목에 대한 병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2차적으로 요번에는 어깨에 대한 치료 추후에 증상이 좀 남아 계시면은 목이나 경추나 이런 허리에 대한 치료를 같이 받으시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어깨 충돌 증후군에 대해서 증상과 어깨 충돌 증후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깨 충돌 증후군의 치료에 대해서 그리고 운동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